넘어가 볼게요. 얘는 있잖아 얘들아. 얘다 무조건 고1 내신에 나오고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 그리고 얘들아 수능에도 나와. 수능에는 이제 확률 같은 게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이항 정리라는 내용이거든. 나중에 가면 배워.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배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풀어놓는 습관들이 중요해. 자, 쌤이랑 같이 한번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본인들의 생각이랑 일치하는지 잘 검토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있잖아. 일단 이렇게 한번 쪼개봐. 그러면 뒤쪽에는 1차랑 상수밖에 안 나오죠. 그죠? A-1은 그냥 1차랑 상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녀석은 있잖아. 2차식을 세제곱을 때렸으니까 6차식이겠죠? 그지? 그래서 최대 6차까지 나올 거고 이 녀석이 지금 다 2차, 1차 상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제곱을 때리면 내가 봤을 때 뭔가 모든 차수가 다 나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니?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도? 이게 만약에 뭐 a제곱, 그러니까 뭐 3a제곱에 플러스 1만 있었어. 이렇게 되면 이제 홀수 차수는 안 나오겠지. 직관적으로. 뭔 느낌인지 이해돼? 그치? 1차, 3차, 5차 이런 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A5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녀석들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은 5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쵸? 그 다음에 4차. 그리고 여기 3차가 있겠지 당연히. 3차, 2차, 1차 상수 다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딱히 의미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5차까지 5차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제곱항에서 5차랑 4차를 잘 구해준 다음에 5차 쪽의 개수는 우리가 1차 쪽이랑 곱해주면 되고 4차 쪽은 상수랑 매칭시킨 다음에 계산만 해주면 잠깐만 뭐 되는 거야 미안. 5차는 상수랑 4차는 1차랑 이런 식으로 매칭 지어가지고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5차식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사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내신 기간 때 익숙해지시면 암산이 자연스럽게 될 거야. 하지만 일단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고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네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저 세제곱을 저런 식으로 한번 나열했다라고 쳐볼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5차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5차를 만들려면 잘 볼래? 여기서 3a제곱, 3a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2a 이렇게 선발되면 딱 5차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지. 근데 봐봐 얘들아, 우리 그 중2 때도 그렇고 뭐 고1 선행 때도 그렇고 경우의 수 배웠을 거야. 내가 지금 요 세 개의 다항식의 곱에서 이제 2차, 2차, 1차를 선발해낼 건데 내가 요 1차를 선발하는 경우의 수가 따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야. 그치? 다들 요 생각을 갖고 풀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요 첫 번째 다항식에서 2a를 뽑을 거냐, 두 번째에서 뽑을 거냐, 세 번째에서 뽑을 거냐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들을 곱할 때 앞에다가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얘네끼리는 다 더해주기만 하면 뭐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 다 더하면 얼마야? 8a 잠깐만 곱해야지. 다 곱하게 되면 18a 5제곱인데 곱하기 3하니까 여기서 54a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4차를 구할 거야. 4차를 구할 때는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2차, 2차 상수 있고 2차, 1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다 써봐. 2차 상수랑 2차, 1차 이런 식으로 다 써놓으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봐봐. 내가 2차 상수 쪽에서 내가 상수항을 요 셋 중에서 어디에서 선택할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렇게 접근해도 돼. 2차식을 뽑을 다항식을 하나 선택한다 해서 3C1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1차식 두 개를 선택할 다항식을 결정한다고 해서 3C2라고 계산을 해도 돼.
어찌됐건 여기도 앞에 다 3배로 다 뻥튀기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만 잘 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27A 4제곱이랑 여기서는 3322 하면 36A 4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64A 4제곱이 나올 거야. 괜찮지? 응? 그럼 이제 우리가 요 5차 쪽은요. 54A 4제곱이고 미안해. 5제곱이고 그 다음에 4차 쪽은 64A 4제곱인데 잠이 덜 깼어요. 미안합니다. 63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1차는 A고 상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63A 5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4A 5제곱이니까 계산해주면 9A 5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9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래서 각 항별로 개수 선택할 때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 꼭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들아 풀이는 그냥 간단하게만 적으면 돼. 쌤이 어차피 단톡방 파가지고 너네한테 저거 풀이 과정 다 보내줄 거거든? 쌤이.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시간 다시 5분 재드릴게요.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오케이. 얘는 너무 할만하죠? 잘 보이면. 인수분해 공식 머릿속에 다 있으실까요? 그 개념 원리에 있는 거는 무조건 싹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혹시 막 각가지 막 변형 공식들 혹시 다 어떻게 구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막 5제곱 길이의 합, 7제곱 길이의 합 이런 거 처음 들어봐? 기억 잘 안 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을 구해야 돼. 3제곱 막 합한 거에서 막 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지. 그 다음에 또 7제곱 길이의 합은 또 3제곱 길이의 합이랑 4제곱 길이의 합 곱한 다음에 뒤에 것도 막 빼주고 그런 느낌까지만 잘하면 일단 인수분해 한 90%는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얘는 지금 쌤이 넣어놓은 게 지금 곱셈 공식 때문에 넣어놓은 거거든. 그래서 아마 뒤쪽에 인수문제 쪽 파트에 가면 막 더 다양한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오케이. 오케이. A-C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공식을 써야 저게 나올지 혹시 공식이 기억이 안 나니? 2분의 1에 A-B 전체의 제곱 더하기 B-C 전체의 제곱 더하기 C-A 전체의 제곱 해주게 되면 그 중괄호 안에가 싹 다 요 구하는 값의 2배가 될 거야. 그거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야. 그 얘는 우리가 고2, 고3 때도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도 얼추 다 한 것 같으니까 쌤이 빠르게 풀어주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여기서 요 녀석을 과연 어떻게 구할 거냐.
저 제곱 합을 따로 구하고 노가다를 띄고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안아 너 맞았어. 쌤이 그냥 어? 그냥 뭐 적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계속 풀고 있는 줄 알았어. 자, 저 공식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뭐 따로 구해서 뭐 풀라고 하면 또 못 풀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못 푸나? 아니야 이거 막 다 뭐 더하면 쉽진 않겠네. 그러니까 세수의 합을 어거지로 만들면 뭔가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그 생각이 안 들었어. 쌤이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 파트였기 때문에 쌤이 다항식 쪽에다가 넣어놓은 거고 인수분해 쪽에 가면 아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요 공식이 떠올라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얘 전개를 하게 되면 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다 2배씩 튀어나와요. 그래서 2분의 1로 딱 나눠주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나중에 기습 공격 당하거든. 그리고 뭐 이제 고2 3월 모의고사 이런 데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소재라서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다 플러스면 여기 다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공식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왜 저 공식이 저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게 다 보여요. 그 나중에는 또 내신에서 어떤 장난질 치는 줄 알아? 자, 여기랑 그냥 저렇게만 넣어놔. 그럼 얘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다가 여기는 그대로인 거야. 보여? 이런 장난질을 정말 많이 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 풀 때, 요 문제 맞추면 정말 잘한 거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 플러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런 모양이 나와도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식 변형을 하는 방법을 쌤이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계산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저 녀석 제곱하면 얘는 근데 좀 용기를 갖고 제곱을 해볼게요. 앞에 녀석은 이렇게 나오고 B-C는 제곱하면 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A-C가 1-루트 3이니까 여기서 4-2 루트 3이 이런 식으로 나와 줄 거야. 그쵸? 그래서 다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정답을 10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3번 한번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는구나. 나눗셈을. 편하네. 쌤은 나눗셈을 안 해요. 이따가 알려줄게. 응. 오케이, 잘했어요. 다들 직접 나눗셈을 잘 하시네요. 응. 쌤이 여기 이제 너네를 가르쳐야 되잖아? 고1 애들에?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고1 거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막 이제 막 책을 들여다보잖아.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직접 나눗셈 다항식 나누는 법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안 나눠.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가 너무 익숙해져서 다 인수분해 느낌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나누는 방법. 근데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 얘는 쌤이 풀이 과정이 많아 보여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풀어보자. 얘들아, 일단 첫 번째 방법, 너네가 제일 익숙한 직접 나눗셈. 제가 이거 가르쳐야 되냐고 원장님에게 물어봤다가 제가 혼났어요.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얘들아, 첫 번째 방법, 5만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풀어보자. 여기 그래도 다 공수원 한 번씩 배웠으니까 쌤이 이 첫 번째는 직접 나눗셈. 얘들아, 이거 뭐 할 줄 알 거 아니야, 그쵸? 일단 2x 세제곱 없애주고 싶으니까 뭐였다가 뭐 2x 쓰겠지. 그러면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bx 이런 식으로만 적힐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겠죠? 빼주게 되면 5x 제곱에 마일 마 bx 이렇게만 남기 때문에 여기서 또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5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b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게 직접 나눗셈. 잠깐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계산해주게 되면 빼주게 되니까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누어 딱 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잠깐만. 미안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빼기로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가 2가 되고 A가 10이 나온다. 뭐 요 정도는 다 잘 찾아냈을 거예요. 봐봐요. 저 직접 나눗셈 잘 못하거든요. 얘들아,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하게 되면 그 좀 귀찮아요.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아, 너네 이제 뒤쪽에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그 다음 뭐 항등식 뭐 이런 거 배울 때 너네가 저 직접 나눗셈을 많이 쓰니? 그 실제로 우리 그 나머지 정리할 때 있잖아. 그때 저 직접 나눗셈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안 쓰는 것 같아? 체감상 어떤 것 같아? 많이 써? 많이 쓰는구나. 그래요. 근데 내가 직접 나눗셈보다 훨씬 더 빠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체화를 한번 시켜봐. 우리가 이제 잘 봐. 두 번째, 항등식을 배웠잖아. 우리가 저 나머지 쓰는 조식이 저 자체가 항등식인 건 다들 알고 있죠. 그치? 우리가 다항식을 뭘로 나눴을 때 였다가 몫이 곱해지고 뒤에 나머지가 더해지는 요 구조는 우리가 항등식이야. 그치? 우리가 식을 그냥 적당히 변형한 형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나누려고 하는 다항식이 3차식이거든요. 나누는 수는 지금 얘들아 2차야. 그러면 몫은 무조건 1차일 거고 나머지도 1차 이하의 식이겠지.
요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항등식이니까. 우변에 3차가 나오려면 여기가 몫이 1차식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나누는 수가 2차니까 1차 이하여야 되겠지. 이 설명은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정리까지 다 배웠을 때를 전제로 쌤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수를 적당히 맞춰주면서 요쪽이랑 요쪽에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쌤이 저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보다 요 방법이 더 빠르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봐. 여기는 1차랑 상수만 찾아주면 되지. 근데 여기에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찾냐면 요 녀석이랑 x제곱이랑 곱해져서 저기 앞에 2x 세제곱이 나와줘야 되잖아. 왜냐면 뒤에는 우리가 1차 이하의 식이니까 저 3차의 개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2x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상수항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차식이랑 곱해지고 또 여기에 있는 1차랑 목에 있는 1차랑 곱해졌을 때 나오는 2차식 말고는 또 2차식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 없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3이 나와야 돼. 3x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x랑 2x랑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무조건 5가 있어줘야 5x 제곱이랑 더해져서 3x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암산이 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처음에 만약에 암산이 어려우면 어떻게 두고 풀면 좋냐면 여기 그냥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두고 그 이제 개수 비교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봐. 야, 얘들아, mx 플러스 n으로 둘 거면 그냥 직접 나눗셈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니? 그지? 이 방법이 암산이 되는 방법이라 쌤은 추천을 하고요. 시험 기간 때는 가급적 이렇게 풀으라고 쌤은 권장을 하고 싶어. 왜냐면 이 방법이 내신에서 훨씬 더 효율이 좋으니까. 근데 이 방법이 익숙해지려면 너네가 좀 머리를 좀 써줘야 될 필요는 있는 거지. 왜 여기가 2x 플러스 5여야만 하는지를 너네가 여기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1차 볼래? 1차는 여기서 이 bx랑 여기서 마이너스 5x가 나와. 근데 여기 우변에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4의 x가 있어야 되는 거지. 괜찮니? 나머지 자리에? 그래야 우리가 다 사라진 다음에 잘 봐. 여기서 2bx 마이너스 5x가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x만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bx 플러스 4x가 요 나머지 쪽에 1차 항이어야만 항등식의 개념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뒤쪽에 a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상수항이 5b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b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안 하고, 물론 지금 얘는 미지수가 a랑 b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뭐가 더 빠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거든? 근데 다 상수일 때는 이 방법이 암산이 너무 잘 되면서 겁나게 빨라져요. 그리고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미지수가 있을 때도 지금 쌤처럼 다 구할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면 이 방법대로 푸는 것을 쌤은 추천을 드려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요 녀석이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기도 0 나와야 되고 여기도 0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A는 5B라는 관계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B는 2가 나왔으니까 A는 10 정도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풀이를 알려줬는데 가급적이면 이 뒤에 걸로 푸는 것을 습관에 잘 들여놓으셔라. 물론 직접 나눴을 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좋아요. 자, 여러분들 4번 문제도 5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그거 지우개야? 요 식에다가 x를 곱한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수가 3x-2분의 1이 되도록 개수를 조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저 변형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잘 찾아내셨군요.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쌤이 해설해 줄게요. 뭐야? 자, 얘들아, 얘는 무조건 나오고요. 무조건 나오고 그냥 겁나 잘 해야 돼. 기계처럼 나오도록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해보는 거야. 자, 다항식 fx를 x-6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다 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 써.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다항식 xfx를 3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잘 봐.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인지 나머지는 뭔지 요 뭔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서 출발해야 여기서 출발을 해.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얘는 너네가 형태를 파악하려고 그냥 써두는 느낌인 거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저 모양을 너네가 당연히 안 쓰게 되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x를 한번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x-6분의 1 qx에 더하기 rx 이렇게 변형이 되겠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3x-2분의 1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3을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뒤쪽에다가 3으로 한번 나눠주면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식 조작을 한번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 3x-2분의 1이 됐고 지금까지 세운 식을 바탕으로 하면 이런 느낌으로 식이 탄생하지. 그래서 여기서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고 하면 몫과 나머지 개념을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나누는 식이 1차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무조건 상수항이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지금 나머지에 x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1차라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r이 0이었다면 뭐 성립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겠니? 그치?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식변형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내가 요 x를 여기에서 없애주고 싶은 거지. 뒤쪽은 우리가 무조건 상수항만 남기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안에다가 저 rx를 우겨 넣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내가 요 rx가 어떻게 변형이 돼야 되냐면 r에 일단 잘 봐. rx가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일단 저 3x-2분의 1을 공통인수로 갖게끔 한번 해봐. 근데 내가 멋대로 지금 rx밖에 없는데 얘 대충 전개하면 3rx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말짱 꽝이라서 여기에 나누기 3까지 일단은 해주는 거야. 일단 요거부터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요 1차식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3x 곱하기 3분의 r이니까 rx가 일단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r은 마이너스 6분의 r이잖아? 내가 저 녀석을 멋대로 추가한 거니까 다시 뒤쪽에다가 6분의 r을 더해주면 우리가 rx가 저런 1차식의 모양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쌤이 기준점을 뭘로 잡았어? 요 앞에 3x-2분의 1 쪽에 요 녀석을 끼겨 넣고 싶은데 저 rx 모양만 봐서는 저 3x-2분의 1이랑 공통인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공통인수를 만들어 주려면 무조건 3x-2분의 1이 필요한데 3x-2분의 1 써놓고 r 갖다 적었더니 3xr이 나오니까 우리가 3으로 나눠주면 rx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그렇게 보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마이너스 6분의 r을 멋대로 더했으니까 뒤쪽에 플러스 6분의 r을 통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x-2분의 1로 한 번 더 묶어내게 되면 일단 3분의 xqx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3분의 r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는 6분의 r을 써주시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과 나머지는 요 녀석이 몫이고 요 녀석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모의고사에 단골적으로 나오는 소재라서 여기 한 번만 잘해주면 이제 너네가 앞으로 치를 고1 뭐 3모는 뭐 중딩 거 보니까 안 나오는데 6모, 9모, 뭐 10모 그 다음에 뭐 고2 3모까지 주구장창 나오는 소재거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잘 한번 잡아놓고 그러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얘들아 5번 문제 풀고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또 시간 5분 재줄게요.
이 표현 뭐야 이거? 점점점 어디서 배웠어? 그냥 안 배운 그냥 본인이 한 거야? 느낌 있는데요? 아이고 내가 써먹어야겠다. 잘했어요. 배치크석에서 한 거야? 맨날 이거 다 쓰느라 귀찮았거든. 미지수를 한번 잘 두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어떡해. 미지수 두고 최대한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네요. 쌤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고 단순히 곱셈 공식 변형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활용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잘 배워가야 되거든요. 수없이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잘 둘 수 있어야 돼. 뭐를 미지수로 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볼래? 잘 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갔다가 C에서 E까지 갔다가 E에서 B까지 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조건은 심지어 저 꽃밭의 넓이를 11로 줬지. 그럼 우리가 보통 넓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우리가 저 넓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미지수를 세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미지수로 두면서 우리가 최대, 최소 이런 걸 표현하지라고 했을 때 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기준으로 미지수를 세팅해야 되고 그 녀석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여기 얘들아 봐봐 여기도 일부러 그러니까 부채꼴의 중심이기 때문에 5로 준 거지만 우리가 이 녀석을 좌표 평면으로 바라보면 여기가 0,0이고 여기를 x, y 혹은 a, b 이런 걸로 잡게 되면 되게 편해지지 않겠냐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 습관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너네가 앞으로 이제 고1 과정, 고2 과정, 고3 과정에서 매 함수마다 다 활용 파트가 있게 되는데 그런 활용 파트에서 너네가 다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두면서 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쌤은 저 넓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 D의 좌표를 x, y라고 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길이가 x고 y겠지. 쌤은 여기를 다 양수로 일단 세팅을 하게 된 거지. 왜냐면 여기는 이제 1사분면 쪽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3인 부채꼴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3루트 3이라면 우리 여기에 좌표도 3루트 3,0이고 여기 좌표가 0,3루트 3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여야 돼.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이라고 준 이유가 뭐냐면 요 파란색 길이랑 저 C2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요 길이는 3루트 3으로 고정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x, y 위치에 영향을 안 받는 녀석인 거지, 요 길이는. 그러면 우리가 저 나머지 길이들만 우리가 x, y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저 AC의 길이는 뭐야? 선분 AC의 길이는 3루트 3 마이너스 x로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B2의 길이는 3루트 3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AC 더하기 CE 더하기 EB를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다 더하게 되면 9루트 3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최단거리 길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저 x 플러스 y의 정보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넓이가 1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최단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저 x 플러스 y를 구할 때 잘 봐. 일단은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7이 하나가 성립이 될 거야. 왜냐면 자, 혹시라도 원의 방정식을 알고 기억을 하는 사람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3짜리인 원의 방정식 위의 점이니까 그거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심화 특강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원 위의 점 중에서 일단 요거 성립해야 되면서 넓이가 11이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xy가 11인 거 이용해서 우리가 x 플러스 y만 찾아주면 되지 않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변형 공식 이용하면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식 세워주게 된다면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제곱은요 27 더하기 22니까 어머 여기서 딱 49가 나오네. 따라서 x 플러스 y가 7일 때가 저게 마이너스니까 최소값으로 나오게 되겠지. 응?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입만 잘 해주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이해됐니? 그래서 뭐 얘를 표면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그냥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얘들아. 근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봐봐. 최단거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찾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혹시라도 원방을 배우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저 4분원이랑 접하는데 y절편이 최대값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쟤 뭐라는 거죠? 얘는 지금 우리가 고1 교육과정에서 풀 때는 당연히 곱셈 공식으로 푸는 게 맞지? 넓이가 11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지? 근데 넓이가 11이면서 최대, 그러니까 요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돼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 관점에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물론 고1 시험 칠 때는 쓸모가 없는 내용이지만 이제부터 너네가 이런 기하적인 해석을 많이 하게 될 날이 와요. 공통수학 2부터는 다 이런 해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5번까지 얘들아 풀어봤고 잠깐 한숨 돌렸다가 5분 정도 쉬고 바로 6번부터 10번까지 달리고 끝내주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저 3면체 요 녀석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249래요. 더 있습니다. 지금 합친 게 요것만 합친 것 같은데 여기도 모서리잖아. 걔네 제곱까지 다 더해주세요. 진짜 싹 다 쫑쫑쫑 밑면에다가 여기 옆 모서리까지 다 제곱해서 합쳐줘야 돼. 요 CG, DC, BC까지. 두 개씩 곱한 게 이렇게 나왔지. 근데 건널비야. 그럼 저게 몇 개씩 있는 거야? 이렇게 X, Y, Y, Z, ZX가 그렇지. 곱해줘야 돼. 하세요. 남으면 하세요.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아 나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아 근데 숙제는 별로 없어요. 많이 밀렸어? 또 공부 안 하지? 응? 너 이번 주부터 그거 해야 되는데 되겠어? 할 수 있겠어? 얘들아 그리고 너네 오늘 삼각함수 제시야? 80점 넘을 때까지 제시험 볼 거야. 네. 이거 80점 못 넘기면 안 돼요. 얘들아 80점 못 넘기면 안 돼. 무조건 넘겨야 돼. 단원 평가는 80점 넘을 때까지 제시험 볼 거야. 자, 여러분들 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뭔가 그 모서리 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 얘들아. 이게 지금 사이드에 있는 녀석이고 요 녀석이 밑면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거야. 뭔 느낌인지 보이니? 바닥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C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된 삼면체 C, BDG인 거지? C, BDG 이런 식으로 생긴 삼면체인 거야. 나중에 이제 여기서 기하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구장창 그려야 돼요. 힘내봅시다. 자, 다 표현을 해보자 얘들아. 쌤이 여기 길이를 뭐 XYZ로 둘까? XYZ로 두면 봐봐. XYZ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저기 빨간 거 볼래? BD를 보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나올 거고 요쪽은 X제곱 더하기 Z제곱이 나올 거야. 쌤이 지금 다 빨간 색깔 길이 표현한 거야. 그리고 이쪽 길이는 그냥 뭐 XYZ죠? YXZ니까 우리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0인 직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모든 모서리의 합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배일 거야. 이 녀석이 6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우리가 15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다가 적어줄게. 그 다음에 삼면체 CBDG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제곱의 합이 249래요. 그럼 쌤이 저 적은 6개의 변을 싹 다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 빨리 적을게. 이거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한 게 249란 소리거든 얘들아. 그럼 우리가 요 식은 X제곱, Y제곱, Z제곱이 다 3개씩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3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저거 3으로 나누면 얼마쯤 나오나? 83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세 개 합공식, 세 개 제곱끼리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구할 수가 있겠다. 얘는 15의 제곱에서 83을 빼주면 되니까 얘가 225잖아? 그러니까 142 정도 나오면 정답이 나오겠지.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널비는요. 얘들아 이거 건널비가 지금 요거인 거 보여야 돼? 그치? 우리가 문제에서 요 원래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물어봤으니까 다 곱한 거에 2배가 142가 나온다. 요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 나오면 변의 길이를 다 미지수로 세팅한 다음에 문제에서 나온 조건대로 차근차근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저 3면체 CBDG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제곱을 잘 표현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7번 풀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풀 거면 3차 이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2차가 나오지. 그치? 근데 이렇게 풀지 마. 나누어 떨어질 수 있게끔 식을 바꿔봅시다. 힌트예요. 뭐 2차 이하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 차수 관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그건 아쉽게도 목과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숫자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돼. 몫은 상관이 없고 나누는 수가 2차면 얘는 1차 이하, 얘가 n차면 얘는 n-1차 이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이거는 잘 알아야 돼. 왜냐면 계속 나와, 이 개념은. 어렵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네, 어렵지? 잘 배워가세요, 여러분들. 자, 얘들아, 일단 요 녀석 식을 잘 세워야 돼. 근데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자. 우선은 얘들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 다항식 EFX 더하기 3GX가 HX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몫과 나머지를 적어야 되는데 몫이 안 나와 있으니까 Q1X 더하기 5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게. 그리고 요 문제 풀 때는 크게 관계가 없기는 한데 나머지가 2차가 나왔잖아. 그러면 HX는 3차 이상의 다항식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머지가 2차가 나오려면 최소 여기가 3차여야겠지? 그래서 3차보다 커도 괜찮아. 몫과 나머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수랑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얘는 우리가 너네 교육과정으로 얘기한 미적분 원 있잖아? 그쪽 배울 때도 많이 나오는 소재거든요. 남은 미분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잘 잡아둬야 돼, 개념을. 그 다음에 4fx 더하기 3gx를 똑같이 hx로 나누었대. 근데 내가 몫은 뭔지 모르고 나머지가 3x제곱이래요. 여기까지 한번 적어놔봐. 괜찮지? 이때 봐봐.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항식 mfx 더하기 ngx가 h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지금 여기 정수, 그 다음에 gx 쪽의 개수도 정수 이런 식으로 해두고 hx로 나눴을 때 몫이 모시기가 나오고 나머지가 없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나머지가 없는 거야. 빵이야. 이거 플러스 빵.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를 다 없애주려면 잘 봐, 얘들아. 직관적으로 우리가 여기 hx가 있잖아. hx, hs 공통인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는 식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구나. 왜냐면 여기 지금 f랑 g가 요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에서 개수가 모두 정수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녀석들에다가 적당하게 숫자를 곱해서 나머지가 없어지는 꼴로 만들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내가 요 두 녀석을 적당히 조작을 해서 더해버렸을 때 나머지가 0이 되게끔 해주고 싶은 거지. 자, 근데 여기서 학생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내가 그냥 여기 x제곱을 엿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나머지를 0을 만들고 싶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거든? 왜냐면 지금 나머지만 없어지면 되잖아. 근데 얘들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다라는 거는 애당초에 이 녀석이 지금 여기에 못 들어가고 남아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거든? 그래서 못 넣어요. 그러니까 식을 무조건 한 번은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이 상태로 정의가 됐다는 거는 이미 여기에 못 들어가고 남은 녀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 두 식을 연립하거나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 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되게 어려워, 얘들아.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였다가 봐봐. 이런 거 한번 해봐. 내가 나머지가 0이 되고 싶으니까 얘들아 직관적으로 봐봐. 위식에다가 3 곱하고 아래식에다가 5 곱한 다음에 두 식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야.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여기 3이랑 5에 최소 공배수인 15로 한번 맞춰준다면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는 6fx 더하기 9gx는 3hxg1x 플러스 15x 제곱이 나오고 요 뒤쪽은요 5를 곱하니까 20fx에 15gx가 5hxq2x에다가 더하기 15x 제곱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빼주자. 빼줘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저 개수들이 양수가 되게 빼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4fx 더하기 6gx가 저기서 여기 빼면 hx로 묶었을 때 5q2x 마이너스 3q1x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가 0이 되는 식이 나오게 되지. 이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아니야? 이해됐니?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요 식을 우리가 조작을 또 해도 되잖아. 지금 뭐라 나와 있냐면 저 m이랑 n이 30 이하의 두 자연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변형해서 나온 요 식이 지금 성립하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m 플러스 n의 최소랑 최대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 지금 여기 14, 6 이런 식으로 있잖아. 더했을 때 20이 나오겠지. 일단 후보 하나 얻어낸 거야. 그럼 우리가 봐봐. 얘가 제일 작고 싶어. 그러면 지금 14랑 6이 보이잖아. 그럼 2로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양변을. 양변을 여기서 2로 나누게 된다면 7fx 더하기 3gx가 잘 봐. 여기도 쓸 때 있잖아. hx는 그대로 남겨두고 여기 2분의 5q2x 마이너스 3q1x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몫이 요 녀석일 때 요 m이랑 n 더한 거는 10으로 최소값을 가질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이제 더 나눠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요 녀석이 정수인 게 깨지게 되겠지. 그래서 자연수인 게 깨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값.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구하려면 m이랑 n이 30을 넘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원래 식에다가 이번에는 곱하기 2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럼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요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8fx 더하기 12gx가 hx는 그대로 써야 되면서 여기에 2를 곱하니까 10q2x 마이너스 6q1x 이런 식으로 몫이 나올 때 m 플러스 n이 28 더하기 12로 40으로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서 만약에 더 곱해버렸다면 여기가 이제 30을 초과해가지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니까 쌤이 저 초록색깔 식에서 곱하기 2만 해주게 된 거야. 그리고 개수가 다 자연수여야 되니까 우리가 조건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되면 m 플러스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10 더하기 40이니까 정답은 50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m 플러스 n의 최대랑 최소만 물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나와. 혹은 내신에서 만약에 요 녀석의 최대랑 최소를 가질 때 몫을 표현하라고 그래. 겁나 어렵겠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얘들아 봐봐. hx로 나눴을 때 몫이 q1x고 나머지가 5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또 요 다항식을 hx로 나눈 몫이 q2x고 나머지가 3x 제곱이라고 나온 상태에서 너네가
만약에 문제에서 3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저 녀석이 hx로 나누어 떨어질 때 m 플러스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고 그때의 몫을 구하라라고 나왔어 봐. 그러면 정말 지금 쌤이 푼 대로만 풀어야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몫은 묻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돼. 그냥 나누기 2 했을 때가 최소 나오고 곱하기 2 했을 때가 최대 나오겠네. 이러고 넘어가면 된다고. 정답을 구할 때는. 근데 우리가 내신 시험에서는 진짜 어렵게 나오면 지금 요 상황일 때 나머지를 물을 수도 있거든. 아 미안해. 몫을 물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 몫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 이게 겁나 어려울 거야. 이런 게 이제 1등 판별기가 됩니다. 실제로 나머지 정리나 아니면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에서 이런 쪽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 여기서 답만 구하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식변형하는 과정을 잘 서술을 해야 되며 목도 잘 구해주는 연습까지 하고 가셔야 돼. 그게 이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자, 얘들아 또 5분 재볼게요. 8번 가봅시다. 나올 수밖에 없겠다.
곱셈 공식이 계속 생각이 나야 돼. 계속 생각하려고 하셔야 돼. 근데 가족권을 보고 관계식을 잘 세워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해봅시다. 5분이 빠르죠? 금방금방 가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요런 난이도의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에 고민 시간이 5분을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강을 설계한 거거든. 그러니까 5분이 지나잖아. 사실 5분도 너무 많아. 쌤이 생각하는 적당 기준은 딱 2분이거든요. 사실 시험장에서 2분 동안 안 보이면 그냥 너네가 거기서 못 푸는 문제야. 이게 어쩔 수 없어.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셔야 돼. 왜냐면 내신 시험은 너네한테 막 발상적인 거나 뭐 발칙한 문제들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너네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때 풀리는 문제는 그렇게 내진 않아요. 대체로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니까 우리가 딱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제 고1 시험에서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가 수업 때 다룬 내용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 투자를 해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막상 푸는 방법이 보여도 5분 안에 안 풀릴 수도 있어. 거기서 계산이 말린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정말 계산 자체가 길거나 하면. 하지만 우리가 발상에서만큼은 뒤처지면 안 되니까 어려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도 이제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수진도 다 끝나면 이제 공수원을 빡세게 나갈 거거든요. 센시랑 뭐 고쟁이랑 이런 걸 나갈 거기 때문에 쌤이 지금 딱 그 정도 난이도를 넣어놨다고 생각하면 돼. 너네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려고. 어차피 듣는 애들이 지금 고1 애들 중에서는 쌤이 다른 애들은 그냥 다 듣지 말라고 했고 너네만 듣게끔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요 심화교재를 좀 가교 삼아가지고 잘 심화까지 가셨으면 좋겠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지?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세실수 XYZ가 뭐 갑자기 근데 EZ가 또 튀어나왔고요. 그쵸? 좀 모양이 좀 그래.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쌤이 바라는 거 EZ를 뭐 T 같은 걸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왜 그러냐? 여기가 다 T로 치환이 되기 때문이야. 요 녀석이 그럼 YT에다가 요 녀석이 XT로 변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보기가 편해. 그치? 앞에 2가 계속 붙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편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OXT로 미안해. OXYT로 바뀌는 거 혹시 이해되니? 이 Z가 T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X, Y, T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3이다 라는 뭐 관계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사실 하나하나 다 대입해보면 나오더라고. 아주 잘 풀었어. 실제로 실전에서 그렇게 풀어서 맞추면 너무 좋아요. 단답형이거나 객관식일 때. 근데 서술형으로 나올 때 그렇게 풀게 되면 모든 케이스를 다 써줘야 뭐 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사실 깎을 명분도 없어. 그냥 그렇게 풀면 그냥 내가 선생님이면 만점 줄 것 같고. 근데 출제 의도는 뭐냐?
가 조건을 본다면 x, y, z, t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우리가 요 관계식이 성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하나 3이니까 3을 대입했을 때 0이 성립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고1 과정뿐만 아니라 고2, 고3에도 좀 등장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 세팅하는 방법을 익혀두고 있으면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관계식에서 뭐가 나왔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t가 3분의 1에 xy 더하기 yt 더하기 tx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뭔가 곱셈 공식 변형 뭔가 이런 느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관계식을 세웠으니까 쌤이 여기서 식 정리를 한번 잘 해볼게. 얘들아 얘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어때?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을 뭐 a라고 치환하면 a 더하기 x, a 더하기 y, a 더하기 t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쳤을 때 이 녀석은 우리가 뭐 이런 공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세 항이면 우리가 a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세 근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인 거야. 요 말 이해돼? 그거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도 되고 너네가 그걸 공수원을 한번 배웠으니까 아니면 그냥 이 녀석의 전개를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얘는 지금 부호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너네가 세우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하니? a를 마이너스 3으로 치환했을 때 이쁘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고 보아하니 잘 봐. 쌤이 이제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7이고 여기가 9x 플러스 y 플러스 t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3의 xy 더하기 yt 더하기 tx 이렇게 적어놓고 플러스 xyz는 0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지. 이때 잘 봐. 여기에서 3 괜히 나눴다. 그냥 둘까? 그래. 이 상태로 쌤이 저 식을 엿다가 대입하면 어때 얘들아? 요 녀석이 9배니까 곱하기 9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3배에 2개씩 곱한 녀석의 합이 나오지. 근데 이 녀석이 3xy 더하기 yt 더하기 tx인데 뒤에 마이너스 3에 또 곱한 녀석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어때?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안해 쌤이 여기 z라고 써서 필 받았네요. 따라서 xyt가 27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XYT의 값은 135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출제 의도. 서술형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풀어줘야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세우는 게 정석풀이고 그 다음에 x는 3, y는 3, z는 2분의 3 각각 다 증명해가면서 풀면 또 정답이 나올 거야. 근데 뭔가 그게 또 엄밀하게 증명해서 푸는 거라고는 사실 보기가 좀 어렵거든. 왜냐면 적어도 하나는 3이라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2개가 3일 때, 3개가 3일 때도 그럼 또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풀이 과정이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쌤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자 얘들아 넘어가서 9번 풀어봅시다. 시작!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 공식이 이렇게야? 애당초에 이거 3개 더한 거에 세제곱 공식이 없어.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각각의 세제곱의 합이 들어간 공식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래? 뭐가 있었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었다. 이 공식은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 10번 공식. 무조건 이렇게밖에 세제곱끼리의 합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할 수 있어.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삼각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파트를 잘 해두셔야 돼. 나 깜짝 놀랐어. 우연찮게 답 모양이 나와가지고 놀랬습니다.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어려워? 풀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 논리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인 거야. 자, 세수의 합이 1이고 각각을 세제곱한 거의 합이 13이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가 세제곱끼리의 합이 나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 공식을 쓰셔야 돼. 이 녀석은 에다가 이 공식 있죠?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공식이야. 세제곱끼리의 합이 나오면 무조건 이 녀석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편해. 무조건 이거 말고 없어. 관련된 공식은. 그리고 잘 봐. x 플러스 y 플러스 z 요 합조건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요 공식도 필수적으로 써먹는 순간이 분명히 와. 직접적으로 눈에 우리가 제곱의 합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 공식을 통해서 드는 거거든.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 이거랑 관련된 단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녀석 다 구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두 녀석의 관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합이 1이고 각각을 세제곱했을 때의 합 조건이 나온다면 무조건 요 두 개 공식을 쓰고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쓰여.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이제 여기서 값이 나오니까 요 제곱의 합이 마이너스 2배에다가 곱한 녀석들의 합이 되니까 요쪽에 대입되면 또 식이 예쁘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녀석은 한 세트다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 고2, 고3 때도 계속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봤을 때 얘들아 좀 되게 대칭성이 막 있단 말이야. 좀 더러워요. 근데 우리가 요 합을 보고 지나치시면 안 돼요. 최대한 간단하게 변형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세 수의 합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두 수의 합은 나머지 한 녀석의 차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주시면 성립이 된다. 이 녀석이 각각 1-z, 1-x, 1-y로 변형이 되는 거 보이니? 그럼 이제 저 변형식을
전개를 살포시 해보면 얘들아 봐봐. 구하는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xy-xyz 나오고 그 다음에 yz에다가 마이너스 xyz 나오고 그 다음에 zx에다가 마이너스 xyz 나온 다음에 뒤쪽에 플러스 exyz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xyz는 3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단 요 둘둘 곱한 거는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xyz만 남게 되는 것도 보이시겠죠? 마이너스 3xyz에서 플러스 2xyz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곱한 둘둘 곱한 녀석들의 합에서 세수 곱한 녀석을 빼주면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구한 요 관계식들로 식변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잘 봐.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요. 1-2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나오게 되겠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숑. 넣어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13-3xyz는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고 이쪽이 1 마이너스 2배에 2개씩 곱한 건데 뒤에 또 한 쌍을 더 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눈에 띌 거란 말이지. 그치?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zx에서 또 각각 한 개씩을 더 빼준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3배에 2개씩 곱한 녀석들의 합이 나올 거야. 아, 그러면 이 녀석 전개를 하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요 녀석을 다 전개시키면 얘는 그냥 없는 녀석이잖아? 요 녀석 통째로 이항시키면 3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에다가 마이너스 3xyz 한 개 마이너스 1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로 정리가 되겠다. 요 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3으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변형을 하는 방법.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되게 중요한 문제고 많이 나오는 소재니까 여러분들 평생 괴롭히는 소재니까 잘 보고 넘어가세요. 자,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이런 거 쓸 때 무조건 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나눈 수에도 괄호, 괄호, 괄호.
요 식에서 세제곱을 때리고 나서 요 모양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야. 용기를 내서 이 녀석을 세제곱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서 앞으로 가면 망한다 그랬어. 처음 식을 변형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씨, 아예 안 했어. 정말 뭐 했어? 놀았어요? 어떻게? 열심히 하셔야겠네. 자습실에서. 2시간이면 다 해요. 식 정리하는 게 어렵죠? 세제곱하기 싫지? 자, 여러분들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얘들아,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 지금 뭐 비단 뭐 요 문제 뭐 일단 뭐 내신 기간 때는 무조건 중요하니까 한번 가보자. 얘들아, 용기 있게 세제곱을 하는 자만이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그쵸? 그 다음에 잘 봐. 내가 원하는 거는 fx의 세제곱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 나머지가 rx이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 요 식의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요 식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용기를 내서 세제곱을 때린다. 이때 얘를 한 덩어리로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참 좋아요. 라지 A 더하기 라지 B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두냐? 잘 봐. 세제곱 해볼게. fx의 세제곱은 그럼 봐봐. 라지 A 플러스 라지 B의 세제곱 아니야? 그치? 되게 기괴하잖아. 근데 쌤이 왜 저렇게 통분해했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 지금 x제곱 더하기 1로 묶어낼 거지. 근데 봐봐. 요 라지 A가 들어있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1로 묶이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잡은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해? 꼼수예요. 내가 지금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요 녀석을 통째로 둔 다음에 그럼 뭐 여기서부터는 그 공식 쓰시면 되잖아. 이렇게인데 요 a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은 x제곱 플러스 1을 다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요 몫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 rx는 요 b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지. 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b세제곱인데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rx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라지 a를 갖고 있는 녀석은 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요쪽에 해당이 안 되고 당연히 요 안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요? 근데 b세제곱은
우리가 요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분명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방금 쌤이 말한 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직접 다시 라지 A랑 라지 B 자리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낸 다음에 한번 풀어봐. 그러면 쌤 말이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R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RX를 직접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녀석 전개하게 되면 자 6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8은 X제곱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올까? 여기는 지금 X가 들어가야 X세제곱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X제곱도 여기에서만 결정이 될 거니까 이제 여기가 6 정도 나와줘야만 하겠네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상수항이랑 1차를 맞춰주면 되니까 상수항은 플러스 2가 나올 것이며 12x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x 하나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11x 정도만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쌤은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한다고.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이거는 뭐 지금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거야. 쌤처럼 항등식을 바탕으로 푸는 습관이 들면 지금처럼 암산으로 rx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R2의 값은 22 더하기 2니까 24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 계산 속도가 지금.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계산하는 것도 숙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쌤이 아까 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요 위에 문제 풀 때 어디였더라? 복잡하게 요 녀석 풀 때 쌤이 직접 나눗셈으로 안 한다고 그랬고 바로 이렇게 그 차수랑 이런 거 개수 비교하면서 풀었던 요 방법이 익숙해지면 좋겠어.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고2, 고3 때 훨씬 편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특강은요 숙제가 없어요.